자, 오늘은 4차시고요. 교과서 94쪽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인데 지난 시간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소단원이 시작되었는데 같은 소단원이고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학습 목표를 보면 중력의 특징을 알고까지 했었던 거고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볼 텐데 이러한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은 이 무시무시한 경우만 배우게 됩니다. 공기장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지표면 근처여서 높이에 따른 중력 차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무시하니까 무시무시. 저 학생은 저를 무시하고 있네요. 이건 좀 재밌었다. 야야 벌써 자노 아직 그 5분 불가침 조약 있는데 아직 1분 19초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업 시간이. 그렇지 5분 안에 잠들면 반칙. 이거 깨워줘. 그 페어 플레이 하자. 키스하다가 자버리네. 나 왔어. 조금만 하고 갈게. 자네. 1분 19초 만에 날 무시하지 마. 자, 공기장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제 중력만 작용한다라는 뜻이고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그다음에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높이 차이에 따른 중력의 차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높이하고 관계없이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너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다르죠. 근데 이제 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물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제 교과서에 일단 나와 있는 그 특성을 먼저 적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답안에 그냥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한 30-40% 부족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속도가 커지긴 커지는데 일정하게 커집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매초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 9.8m/s 증가하고요. 1초부터 2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 2초에서 3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요. 3초에서 4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요. 4초에서 5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요. 5초에서 6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요. 6초에서 7초 사이에도 9.8m/s 증가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1초 간격이면은 매 순간순간 9.8m/s 증가하고 약간 왜 그만해라는 거지. 계속 그래 일정한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0.5초 동안 건 얼마 증가해서 속도가 4.9m/s 증가합니다. 똑똑하네요. 2초 동안에는 19.6m/s 증가합니다. 그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 변화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인지 이름이 갈릴레인지 성이 갈릴레오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는 실험 있죠.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며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두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뉴턴 제2법칙은 ma = f, ma = 합력이었죠. 이 중에서 ma는 마 쓰면 됩니다. 마 이렇게. f는 마 쓰면 안 됩니다. 마 쓰면 안 되고 생각해서 써야 돼요. 합력이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써야 되는데 공기장 무시한다 했고요.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력만 적으면 되죠. 예, 중력의 크기가 무게였죠. 예, mg. 그래서 ma는 mg라는 식이 됩니다. 여러분 까먹었을 테니까 각각 적어줄게요. m이 질량, mass죠. a가 acceleration 뭐였습니까? 예, 가속도고요. mg는 새마을 근거였죠. 네. mg는 중력, 그 크기가 무게였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ma는 mg에서 m이 양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고 a는 g가 됩니다. ag 은이죠. 모르니까 개그가 안 되네. ag 그 원소기호 ag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미없어서 그냥 안 웃은 거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a는 g라고 하는데 이 g는 상수예요. 9.8m/s제곱 일정한. 그래서 가속도가 상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속도가 상수라는 의미는 여기 그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 적을게요. 여기도 g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a가 상수예요. 예, 가속도가 상수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속도가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커진다 혹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그냥 속도가 증가한다 이러면 이제 부족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잘 보면 질량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질량하고 관계없고요. 근데 질량에다가 어차피 g를 곱하면 g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상수에다가 질량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니까 무게하고도 관계없습니다. m하고 관계없으면 여기 mg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질량이나 무게와 관계없다라는 것은 동일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하면 매 순간 속도의 변화 비율이 동일하니까 질량이 다르더라도 이 가속도가 같으면 결국에 매 순간 높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위치와 속도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번, 2번이라고 한 요 부분이 결국에 요 1번, 2번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와 같은 동일한 운동을 하니까 무게가 다른, 질량이 다른 물체를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이번에는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건 철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정확하게 지표면하고 수평으로 던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표면과 수평으로 던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수평으로 던진 공이기 때문에 던져진 이후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손 안에 공이 있을 때는 손이 공을 밀어요. 미는데 이제 손에서 떨어진 이후입니다. 손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무시무시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할 텐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을 x축, 연직 방향을 y축이라고 두고 각각의 가속도를 ax, x축 방향의 가속도, ay라고 두고요. ma = f에서 x축 방향의 가속도와 y축 방향의 가속도를 각각 먼저 구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아야지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max는 0이 됩니다. 철수 아니고요. 0이 됩니다.
예, 철수 아니고요. 철수 영이 민수. 예, 영이. 아 예. 잠깐만 울고 지나갈게요. 따라서 이제 그 힘이 0이라고 질량이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MAX가 0이라는 거는 AX가 0이라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0이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등속. 그럼 등속이라는 것은 같을 등 그리고 속은 속력입니다. 그래서 등속하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려면 속도의 방향도 일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방향이 일정하다는 의미로 직선도 들어가야 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등속 운동은 역시 또 한 50% 부족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또 같은 말이 요렇게 해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등속 운동은 안 되지만 등속도 운동은 또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요? 등속도 운동은 같을 등 그리고 속도. 속도가 같은 운동이거든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얘하고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은 좀 틀렸고요. 좀 완전히 맞지는 않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거나 혹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일단 이런 운동을 합니다. 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이죠. 자, 연직 방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방향은 MAY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죠.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죠. 결국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G가 됩니다. 그래서 G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상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까는 일정하게 커지는 했으니까 이번엔 증가하는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같은 말이죠.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운동, 혹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요.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이미 우리 논의하는 것 자체가 X축 방향, Y축 방향이니까 직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그냥 증가하는 운동하면 좀 부족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두 번 정도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요. 교과서 한 96쪽인가 97쪽 좀 한번 보십시오. 아, 96쪽이네요. 96쪽에 보면 그 시커먼 사진 그림 오른쪽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연속 사진을 찍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그 사진 촬영 버튼을 꾹 누르면은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으로 사진을 찍죠. 그때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찍히고 나서 얘가 찍힐 때까지 걸린 시간하고요, 얘가 찍히고 나서 얘가 찍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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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스크린을 놔두고요. 스크린을 놔두고 이쪽에 빛을 비추었을 때 요 그림자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림자처럼 묘사를 해놨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움직임이 여기 연직 방향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에 스크린을 놔두고 Y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이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 그림자의 운동이
요 수평 방향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 운동을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거리가 속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니까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힐 때까지 걸린 시간하고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힐 때 걸리는 시간이 같잖아요. 아니, 이게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얘는 어때요? 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증가하니까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는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도 같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도 같습니다. 다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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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차이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심하면 요거까지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처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x에 대한 방정식하고 y에 대한 방정식을 연립해서 시간을 소거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여튼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 y = x 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x에 대한 2차 함수, 그게 포물선이죠. 요즘 중학교 때 그걸 포물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위로 볼록하니까 y = x 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물선을 보고 싶으면, 2차 함수를 보고 싶으면 물건을 집어 던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위치의 궤적이 이제 y = x 제곱. 방금 2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정리 정리 있어서 자유낙하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실험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한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고요. 가만히 놓고요. 또 어느 한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요. 자, 이것도 역시 철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두 개의 공을 가지고 하나는 가만히 놓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지는데 그걸 심지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긴 힘드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요. 그 실험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도록 할게요. 쇠구슬 두 개가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고 하나는 가만히 놓아질 건데, 이게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이에요. 왜 바닥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느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도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가만히 놓은 거랑 똑같죠. 연직 방향의 속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중력 가속도로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지나 가만히 놓으나 결국 Y축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게 돼서 매 순간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도 같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찍은 거예요. 쌤이 한 거예요? 예, 제가 한 겁니다. 이 구슬이 하나 보입니까? 네. 이거 자유낙하할 구슬이고요. 오. 네, 동시에 도달하죠. 예, 이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예,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슬로우 모션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살펴보거나 아니면 소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동시에 떨어진 거고요. 이러면 동시에 떨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별로 실험해 보면 실제로 동시에 떨어지는 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 생각을 해서 그 시간 내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가세특에 기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교과서 97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공하고 노란색 공하고 파란색 공이 있는데 요 세 공이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져진 건데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동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느 공이 제일 빨리 던져진 거겠어요, 당연히. 파란 공이 가장 빨리 던져진 거겠죠. 그리고 이건 연속 사진입니다. 연속 사진이어서 여기 요게 같은 순간이고요. 요것도 같은 순간이고, 요것도 같은 순간이고, 요것도 같은 순간이고, 요것도 같은 순간이고, 요것도 같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순간에 높이가 다 어때요? 같죠? 왜냐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동시에 출발해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에 높이가 0이 될 때까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요거는 빨간색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고요. 요건 노란색의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건 파란색의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의 속력을 V1, 노란색의 속력을 V2, 파란색의 속력을 V3라고 하면 요 거리의 비가 곧 V1 대 V2 대 V3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만약에 1대 2대 3이다. 그러면 거리의 비도 1대 2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나 속력 중에 하나가 정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추측할 수 있다. 이 자료로부터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뉴턴이 했던 사고 실험인데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봤었는데 그 뉴턴이 중력을 발견할 때 사과를 보고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여러분이 절반 정도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뉴턴이 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위대한 질문이었냐면 뉴턴이 살았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사과나 요 포탄 요런 것들을 움직이는 법칙하고 그게 지상의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달, 태양, 별들을 움직이는 법칙 그게 천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천상은 신이 관장하는 세계니까 천상의 법칙하고 지상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뉴턴이 이 질문을 던진 자체가 이걸 깨버린 거예요. 사과는 중력을 받아 떨어지는데 달은 네가 뭔데 뭐 안 떨어지노. 그래서 사과하고 달을 동급으로 본 거예요. 달을 그냥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한 거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했던 사고 실험이 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뭐냐면 포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럼 얘가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 갈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얘가 특정 속도를 쏘게 되면 얘가 자유낙하를 한 만큼 땅도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게 둥그니까 지구는. 그래서 지구의 곡률하고 똑같은 곡률로 움직이는 특정 속도가 있어요. 그럼 그 속도로 던져지면 얘는 지구 주위를 영원히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지만 땅이 그만큼 계속 멀어지니까 그 위치의 차이, 높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달은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달은 낙하하고 있지만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하고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달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류의 힘인 중력을 받고 똑같은 운동 법칙인 ma=f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최초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으로 사과와 달의 운동을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뉴턴에 이르러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신의 권위에 커다란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된 거고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에서도 큰 혁명이었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거짓말했죠.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니까.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B를 자연학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질량은 B가 A의 2배입니다. 그래서 A가 질량이 M이면 B는 2M인 거죠. A가 질량이 M이면 B는 2M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이건 A의 속력을 시간에 대해 나타난 거고요.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은 뭐 구하기 쉽지만 이걸 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자체를 일컫는 말은 세로축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 혹은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 혹은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고요. 그래프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기울기하고 면적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에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속력 변화량. 그래서 요 경우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죠. 여기서는 4t분의 4v니까 t분의 v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일정하죠. 네,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우리는 또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g가 됩니다. 중력가속도 g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돼요. 자, 요 면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면적을 하려면 요 밑변하고 높이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면적의 의미는 물리학에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곱한 거예요.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곱한 건데, 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예,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가 돼요.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4v 곱하기 4t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8v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8vt는 뭐냐? 0에서 4t 동안에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면적이 이동거리고 기울기가 가속도고요. 자, 그럼 우리가 결과는 사실 알고 있어요.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는 같잖아요. 예,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녀석을 답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예, 3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몰랐다라고 가정하고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의 가속도를 AA, B의 가속도를 AB라고 둘게요. A의 가속도를 AA, B의 가속도를 AB라고 두고 각각 MA 꼴 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이 되고요. MG가 되죠. 여기는 MAB는 이거는 EMAB죠. 질량이 EM이니까 EMG가 됩니다. 따라서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결과가 나옵니다. M 날라가고요. 이거는 EM 날라가죠. 그래서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G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MA에 들어가는 요 질량하고요, MG에 들어가는 요 질량은 다른 물리량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관성의 크기예요. 요 물리량은 MA에서 M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큰 거예요. 근데 요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냐면 무게가 커져요. 그러니까 중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하고요, 물체를 잡아 달리려고 하는 그 성질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동일하게 질량이라고 불리어지는 물리량에 비례를 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관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물리량을 관성질량,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질량을 중력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실험을 해보면 항상 같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그냥 질량이라고 똑같이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최초로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게 궁금하면 이제 물리학 2를 3학년 때 선택하면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질량이 2배가 되면 관성의 크기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중력도 2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도 2배가 되는데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도 2배가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셈이 되는 거예요. 상쇄돼가지고 그 효과가. 그래서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가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고요. 최신 문제는 온도에 조심해야 돼. 자, 2023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았어요. 이것도 철수밖에 못하겠네, 그지? 0초인 순간 A는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지고 B는 가만히 놓고 정확하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2초일 때 A와 B가 만난대요. 그럼 여기가 2초일 때 여기서 만나는 거겠죠. 2초일 때 A와 B가 여기서 만납니다. 0초부터 2초까지 A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등속도로 20m를 갔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물체의 크기, 공기 저항은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죠. 자, 그럼 이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등속으로 간 거예요. 등속으로 갔으면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V의 속도로 간 거니까 V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V 곱하기 2 한 게 요 이동 거리 20m죠. 그럼 V는 얼마입니까? 10. 네, V는 10m/s가 맞죠. 네. 자, 그 다음 니은 1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예요. 그럼 0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20m죠. 그럼 1초일 때 A가 요만큼 내려왔다고 치고요. 그럼 B는 어떻게 왔느냐? B는 높이가 같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높이인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직 방향은 두 녀석의 거리를 생각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매 순간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만 놓고 보면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 A가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10m/s로 1초죠. 그러니까 10m입니다. 그래서 얘가 20m 거리였는데 10m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10m가 되겠죠. 그럼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1.5초인 순간에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1.5초인 순간에 5m가 되겠죠. 왜냐면 1.5초 동안에 15m를 갈 거 아니야. 그럼 원래 20m였는데 15m 가까워졌으니까 그때는 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1초일 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둘 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같고요. 0.5초일 때도 같고요. 마이너스 2초일 때도 같고요. 1년 전에도 같고 10년 후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결국 연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그 사춘과학실로 오세요. 네.